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곧 인생의 끝처럼 느껴질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미국에서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암이 죽음의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은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는 말만 들어도 마치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끼곤 하죠. 하지만 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없애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리고 암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암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암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암은 곧 죽음이라는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과거에는 암이 곧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삶의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팽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단 시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지나치기 쉽죠. 그래서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암을 진단받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기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암 치료 과정에 대한 공포입니다. 암 치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구토와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암 치료 방식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물론 항암 치료가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요즘은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약물과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이 만성질환처럼 관리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무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큰 병이나 치명적인 병으로 간주하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마치 집안 전체가 큰일 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인 낙인도 문제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암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에 대한 정보 부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 정작 암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암은 무조건 고통스럽다거나 한 번 걸리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공포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암은 종류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9%에 이르는 암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기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암이 무섭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암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깨는 순간 암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암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가시면 생각보다 이 병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암을 예방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암을 예방하려고 애써도 암에 걸릴 사람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단순히 생활 습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접하는 화학물질 등 환경은 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해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은 암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나이도 큰 요인입니다.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변형되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몸속 세포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들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과정이죠. 이처럼 암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암은 더 이상 절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실 암 환자들이 암 자체가 아닌 합병증, 특히 염증이나 폐렴 같은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암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 면역 관리의 중요성.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면역세포도 손상시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대표적으로 폐렴, 폐혈증 같은 감염성 질환이 암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영양 섭취입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지만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은 근육과 면역세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나 브로콜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은 스무디 형태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거나 고단백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2. 감염 예방과 관리. 암 환자들에게 감염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쉽게 접종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 씻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나 병원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피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요즘처럼 독감 시즌에는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침구류나 수건 같은 개인용품은 자주 세탁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3. 운동의 필요성.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적당한 운동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운동은 복잡하거나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산책, 요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암과 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이라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하루에 10에서 15분씩 가볍게 걸어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체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정신적 건강관리. 암에 걸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감, 우울감, 심지어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치료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마음 관리는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정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상담가나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리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암이라는 병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며 병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암이 두려운 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